네, 세창원입니다. 이번 비디오에서는 코틀린 코르틴의 기본적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 교재는 kotlin.org에 있는 여기 코르틴 파트에 있는 부분이고, 오늘은 이 베이직스에 대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예제를 이제 실행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주의하실 점 한 가지를 알려드리면, 코틀린 org 사이트에서 첫 번째 예제를 바로 실행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녹색 버튼을 누르면 실행할 수 있는데, 이게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딜레이들의 특성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웃풋이 한 번에 그냥 통으로 찍혀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순서로 로그가 찍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환경은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뭐 바쁠 때는 이걸로 해볼 수 있겠지만, 요거보다는 인텔리제이 아이디어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텔리제이 아이디어를 이용하면 좀 더 로그를 좀 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제를 살펴보면, 첫 번째 예제에서는 저희가 코르틴을 처음 사용하기 때문에 코르틴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코르틴을 실행하려면 어떤 게 필요한지 요소들, 그런 코르틴이 스레드와의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제를 좀 살펴보고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메인 함수가 하나가 있고, 메인 함수가 종료되면 이 프로그램도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뭔가 글로벌 스코프 런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뭔가 딜레이 1초 정도 기다려주는 게 있고, 월드를 찍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보시면 프린트가 있는데 헬로가 있습니다. 아마 이게 헬로 월드 이렇게 찍히게 프린트 되는 그런 예제로 볼 수 있는데, 헬로가 뒤에 있고 월드가 더 앞에 있는 거죠. 순서가 좀 반대로 되어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2초 정도 기다렸다가 프로그램이 끝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해보면 헬로가 먼저 찍히고 월드가 찍혔습니다. 근데 헬로가 분명히 나중에 찍히도록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코르틴인데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코르틴을 처음 실행해봤는데, 여기서 보실 부분이 런치입니다. 런치 이 부분인데, 런치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바로 코르틴 빌더라고 합니다. 이런 코르틴 빌더에서 코르틴이 만들어지고, 이 코르틴 만들어진 블록 안에서 코르틴이 실행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런치에 의해서 코르틴이 만들어지고, 어떤 코르틴 스코프가 있고, 여기서 딜레이랑 프린터가 실행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런치는 독립적으로 실행이 된 게 아닙니다. 어떤 스코프가 있기 때문에 실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코르틴은 어떤 코르틴 스코프에서 실행이 된다, 이런 관계를 알고 있으면 됩니다. 첫 예제에서는 코르틴 스코프 그리고 코르틴 빌더, 이 두 개를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런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면, 이 런치는 내부적으로 어떤 코르틴을 반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런치를 부르면은 코르틴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어쨌든 코르틴 그래서 어떤 스탠드 얼론 코르틴 하나 만들어 가지고 반환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된 게 런치는 코르틴 빌더고 내부적으로 코르틴을 만들어서 반환을 해준다. 그래서 런치로 만들어진 람다에다가 저희가 코르틴을 작성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런치를 이제 시키려면 코르틴 스코프라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스코프라는 거는 코르틴 스코프인데, 이 객체입니다. 미리 준비된 객체죠. 그래서 이 코르틴 글로벌 스코프 객체에서 런치를 한 겁니다. 이 글로벌 스코프, 이게 뭐냐면 라이프 타임이 프로그램 전체를 가진 라이프 타임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런치를 시키면 프로그램 끝날 때까지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 미리 준비된 객체를 얘기하는 거고, 이 전역 스코프인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 따로 스코프를 만들겠지만, 지금은 그냥 전역 스코프 하나로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제에서 그냥 전역 스코프에다가 런치 이렇게 한 겁니다. 네, 이제 저희 예제에서는 이 런치를 한번 스레드로 바꿔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가이드대로 한번 스레드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스레드로 바뀌었고,
이 지금 딜레이를 호출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1초 딜레이를 주려고 스레드 슬립을 하겠습니다. 하고 실행을 한번 해보죠. 헬로 월드. 아까 코르틴으로 했을 때랑 스레드로 했을 때랑 완벽히 같은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싶은 이 예제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 스레드랑 코르틴이랑 지금 비슷한 것처럼 보인다. 뭐 이렇게 설명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 예제는 다 했고 이제 정리를 해보면 본질적으로 코르틴은 라이트 웨이트 스레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첫 번째 헬로우가 찍히고 월드가 찍혔지 않습니까? 근데 프로그램 순서는 월드 헬로우가 찍혀야 될 것 같은데 헬로우 월드가 찍힌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뭐 라이트 웨이트 스레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첫 번째 배웠던 게 코르틴을 만들기 위한 빌더 런치라는 코르틴 빌더를 배웠고, 그리고 이거 빌더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스코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스코프는 저희가 사용한 스코프는 글로벌 스코프입니다. 그래서 코르틴 스코프랑 글로벌 스코프, 그리고 예제에서 해보라고 했던 런치를 스레드로 바꿔보아라 까지 해봤습니다. 다음 예제에서는 이 아까 예제랑 거의 비슷한데 마지막에 이전 예제에서는 스레드 슬립으로 끝났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런 블로킹으로 한번 바꿔보자 라는 게 이번 예제입니다. 그래서 인텔리제에서 해보면 이전 예제에서는 딜레이라는 형태의 그 지연도 있었고 슬립이라는 형태의 지연도 있었습니다. 근데 딜레이 같은 경우에는 서스펜드 펑션이었습니다. 일시 중단되는 함수인 거죠. 그런데 이 슬립 같은 경우에는 스레드를 블로킹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메인 스레드가 블로킹 되는 형태인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예제에서는 딜레이랑 슬립이 혼용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좀 딜레이 같이 이런 일시 중단되는 함수 한번 맞춰보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레드 슬립을 없애고 딜레이로 한번 바꿔보자는 거죠. 근데 이게 이렇게 한번 실행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딜레이는 서스펜드 펑션이고 이런 함수는 코르틴 스코프 안에서만 실행되거나 혹은 다른 서스펜드 펑션에서 실행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제에서는 여기 뒤에 명시적으로 블로킹하는 코르틴 하나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게 뭐냐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함수는 그런 블로킹을 할 수 있는 코르틴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빌더가 런 블로킹이라는 게 있습니다. 런 블로킹이라는 거는 아까 런치처럼 코르틴 빌더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런 블로킹이라는 것도 코르틴 빌더고 런치도 코르틴 빌더입니다. 근데 런치는 자신을 호출한 스레드를 블로킹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런 블로킹은 스레드를 블로킹하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블로킹 스레드가 아니라면 이 프로그램은 바로 헬로우만 치고 종료가 돼야 됩니다. 근데 실행을 해보면 역시나 헬로우 월드를 찍게 되죠. 그래서 런 블로킹도 보면 결국은 코르틴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리턴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블로킹 코르틴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서 리턴을 하네요. 그래서 지금 보면 런치라든지 런 블로킹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코르틴을 실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제에서 보면 런치, 런 블로킹 같은 코르틴 빌더를 사용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예제는 상당히 간단한데 아까 작성했던 코드를 좀 더 변형을 해서 관용적인 형태로 만들어 보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좀 더 관용적이냐면 이 메인 스레드가 결국 이 메인 함수가 이 함수 안에 내용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그냥 리턴 되지 않기를 원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런 블로킹을 마지막에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코드 전체를 런 블로킹으로 한번 감싸는 형태로 하는 거죠. 이게 이렇게 감싸는 게 이전 코드보다는 좀 더 관용적인 코드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메인 함수를 런 블로킹으로 한번 감쌌기 때문에 이 전체 코드들이 다 실행되기 전까지는 이 메인 함수가 이 메인 스레드가 런 블로킹 때문에 리턴이 안 될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헬로 월드가 다 실행됐습니다. 지금 보면 이 부분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워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코드가 좀 더 간단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 예제는 잡을 한번 기다려 보는 건데, 그 이전 예제에서 딜레이를 사용하는 방법은 그렇게 좋은 예제가 아닙니다. 아까 딜레이가 없어서 프로그램이 바로 끝나는 걸 방금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딜레이가 없게 하는 방법인데, 그래서 명시적으로 잡이라는 걸 한번 만들어서 기다려 보는 거죠. 그 예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메인 함수가 실행되면 코르틴 하나 실행이 되고 2초 동안 기다렸다가 프로그램을 끝내고 있는데, 그 이유가 1초 뒤에 월드를 찍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3초가 된다면 이게 찍히겠습니까? 예, 헬로만 출력이 되고 끝났는데, 그 이유가 이 프로그램은 2초 뒤에 끝나는 프로그램인데 이 코르틴은 3초 뒤에 출력을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잡을 하나 만들어서 기다리라는 겁니다. 런치를 하게 되면 반환되는 게 잡인데, 이 잡 객체에다가 조인을 하게 되면 이 잡이 완료될 때까지 여기서 기다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여전히 3초인데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헬로우가 찍히고 3초 뒤에 월드가 찍혔습니다. 네, 잡이, 그래서 여기서 이 예제에서 볼 수 있는 게 런치라는 코르틴 빌더가 반환하는 것은 잡이다 라는 거죠. 네, 보면 코르틴 빌더가 반환한 게 잡 객체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잡에다가 웨이트를 조인을 하면은 여기서 이 코르틴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 메인 함수를 종료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다음 예제는 Structured Concurrency입니다. 이 Structured Concurrency가 뭐냐면 이전 예제에서 코르틴을 완료되는 걸 기다려 보려고 슬립을 2초를 주기도 하고 잡 객체를 만들어서 조인을 걸기도 했었습니다. 좀 이런 방식보다 좀 더 좋은 솔루션이 있는데 Structured Concurrency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조금 아까 그런 예제들과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뭔가 여기 글로벌 스코프가 없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형태로 만들면 Structured Concurrency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건데, 예제를 해보면서 한번 경험을 해봅시다. 이전 예제인데요. 코르틴 하나 만들어서 잡을 반환을 받고 잡을 기다려서 프로그램을 끝냈었습니다. 그래서 이 월드가 찍힐 때까지 기다려 주었기 때문에 이 월드가 찍힐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조인을 없애면 실수로 조인을 안 썼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헬로만 찍고 끝납니다. 헬로만 찍고 이 코르틴이 지금 실행이 돼야 되는데 아직 1초 뒤에 찍혀야 되는데 이 프로세스 끝나면서 코르틴이 더 실행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잡을 항상 써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되게 코르틴을 여러 개를 실행하게 될 텐데 앞으로는, 그럼 되게 관리하기도 어렵고 이런 형태로 계속 잡을 관리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코틀린에서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Structured Concurrency를 이용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보면 저희가 탑 레벨, 그러니까 글로벌 스코프에서 코르틴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건데, 탑 레벨 코르틴과 지금 런블러킹에 의한 코르틴이 별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런블러킹이라는 코르틴이 실행되는 동안 이런 것들이 끝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런블러킹은 끝나버리는 겁니다. 조인이 없는 경우에. 조인이 없으면 런블러킹은 그냥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런블러킹과 이 런치에서 실행된 코르틴이 어떤 구조적으로 관계를 만든다면 이거 서로 기다려주고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거죠. 그게 바로 Structured Concurrency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걸 글로벌 스코프에서 런치를 하지 말고
이 런블로킹에서 들어온 이 코르틴 스코프에서 런치를 하자는 거죠. 이렇게 런치를 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런치를 하면 조인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월드를 다 기다려줍니다. 아까 만약에 월드를 5번 찍으려면 조인을 5번 했어야 될 겁니다. 실수로 못한다면 월드가 안 찍힐 수도 있겠죠. 근데 스트럭처드 컨커런시를 이용하면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예제는 이렇게 됩니다. 이 디스도 필요 없죠. 왜냐하면 여기 람다 안쪽에 이미 디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코틀린 코르틴을 공부하다 보면 스트럭처드 컨커런시라는 얘기를 계속 듣게 됩니다. 계속 듣게 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헷갈리긴 하는데 그냥 그 차이입니다. 탑 레벨 코르틴을 만들지 말고 이 코르틴의 차일드로 코르틴을 만들면 이 상위 부모 코르틴이 차일드 코르틴이 완료되는 것까지 다 기다려주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인 형태를 이용해서 코르틴을 관리해라 라는 거죠. 그게 없을 때는 저희가 또 뭐 이렇게 글로벌 스코프에 런치를 하고 이게 바로 끝나버리니까 또 슬립을 걸고 이런 것들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해야죠. 이런 식으로 이런 걸 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구조적으로 만들어주는 스트럭처드 컨커런시를 이용해라 라는 겁니다. 이런 방식이 바로 스트럭처드 컨커런시입니다. 다음 예제는 이제 처음으로 서스펜드 펑션을 하나 만들어 보는 건데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예제를 보면서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목적이 뭐냐면 아까 월드를 찍는 부분을 따로 함수로 한번 추출해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원래 예제가 이렇게 돼 있었는데 여기 월드를 찍는 부분을 좀 다른 함수로 좀 추출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함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함수를 하나 만들고 이 부분만 가져다 놓고 여기서 마이 월드라는 함수를 부르는 거죠. 이러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왜 잘 안 되냐면 여기 딜레이라는 함수에서 여기 에러가 났습니다. 에러가 난 이유가 뭐냐면 서스펜드 펑션인 딜레이를 이게 뭐 코르틴이나 뭐 서스펜드 펑션이 아닌데 호출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myWorld라는 함수는 일반 함수인데 이렇게는 호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줘야 되는 게 서스펜드 키워드를 붙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myWorld라는 함수도 이제 일시 중단될 수 있다는 함수로 만들어진 거죠. 여기서 보시면 여기 일시 중단 마크가 있는데요. 서스펜드라는 게 없을 때는 여기 마크가 없습니다. 하지만 서스펜드가 붙게 되면 여기 마크 생깁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호출하는 입장에서는 myWorld를 호출하면 이 함수가 일시 중단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으로 서스펜드 펑션을 한번 만들어 봤고 서스펜드 펑션이 아닌 경우에는 서스펜드 펑션을 호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서스펜드 펑션은 서스펜드 펑션이나 코르틴 안에서만 호출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예제는 코르틴이 상당히 가볍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제인데 10만 개의 코르틴을 한 번에 만들어 가지고 1초 뒤에 한 번에 점을 찍게 하는 겁니다. 이걸 실행시키면 뭐 어떻게 될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마도 이게 좀 컴퓨터가 버벅대거나 뭔가 좀 잘못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똑같은 예제를 받아왔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1초 뒤에 점이 엄청나게 찍히고 종료가 됐는데 10만 개나 찍었는데 뭔가 좀 편안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거를 스레드로 한번 바꿔서 한번 해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레드를 바꾸고 뭐 여기다 스레드 슬립을 걸어야겠죠. 이걸 해보겠습니다. 뭐 똑같이 잘 되긴 합니다만 이게 수치가 더 늘어나면 좀 더 버벅이는 현상이 생기긴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이게 뭐 아웃 오브 메모리가 나거나 뭐 그렇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고 싶은 요지는 코르틴이 스레드보다는 구조적으로 상당히 가볍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양의 코르틴을 만들어도 그렇게 부하가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같은 수의 스레드를 만들면은 많은 부하가 생기고 아마도 아웃 오브 메모리 에러가 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시스템 상황에 따라서 안 날 수도 있죠. 시스템이 너무 좋으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통 이렇게 많은 스레드를 만들면 메모리 오류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예제는 마지막 예제인데 이 코르틴이 뭔가 계속 실행이 되고 있다고 해서 프로세스가 유지되는 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뭐 데몬 스레드 같은 것처럼 프로세스가 살아있을 때만 이게 동작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예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제인데 먼저 이것을 한번 살펴보면 어떤 코르틴이 글로벌 스코프에서 하나 런치가 되고 1000번 반복을 하면서 프린터를 하는 겁니다. 500ms 간격으로. 그러면 꽤 오랜 시간 동안 아마 이게 500ms 1초에 2번씩 출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메인 함수는 1.3초 뒤에 끝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메인 함수가 리턴이 되고 나서도 이 코르틴이 살아있을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인 거죠. 만약에 메인 함수가 끝나도 코르틴이 살아있다면 계속 찍을 건데 지금처럼 찍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코르틴이 살아있다고 해서 이 프로세스를 살려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반대로 프로세스가 끝나면 코르틴도 끝난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베이직 부분은 끝났는데 기본적인 정리를 해보면 저희가 일단 코르틴을 실행시키려면 코르틴 빌더라는 걸 이용했다는 거, 뭐 런치나 런 블러킹이 있을 겁니다. 이것들을 이용하면 코르틴이 생성되고 실행되고 어떤 잡이라는 반환 객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빌더들은 코르틴 스코프에서 실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했던 스코프는 글로벌 스코프가 있었는데 이 글로벌 스코프는 뭐였냐면 이 프로그램의 라이프 타임 전체를 지원받는 그런 스코프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해봤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코르틴이나 서스펜드 펑션에서 호출할 수 있는 일시 중단 함수를 한번 만들어 봤었습니다. 그 myWorld라는 월드만 찍는 함수를 만들었었죠. 그리고 또 중요한 구조인 스트럭처드 컨커런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것을 이용하면 조인이라든지 뭐 잡들을 관리하지 않아도 여러 코르틴들을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약간 제가 생각할 때 좀 아쉬운 게 그 일시 중단이라든지 재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제가 좀 없는 것 같아서 한번 일시 중단과 재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예제를 한번 더 해보려고 합니다. 서스펜드랑 리즘 체험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제는 간단합니다. 예제는 구조적인 형태로 스트럭처드 컨커런시를 만들어 가지고 코르틴 2개를 만드는 겁니다. 2개의 코르틴이 5번씩 수행됩니다. 그래서 코르틴 A라는 것이 5번 실행되고 코르틴 B라는 것이 5번 실행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끝에 코르틴 아우터라는 게 한번 실행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일 먼저 이 코르틴 아우터가 먼저 찍히고 그 다음 코르틴 A가 5번 다 실행된 다음에 B가 다 실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뭔가 일시 중단이나 재개 같은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이것들이 어디서 실행됐는지 한번 추적을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스레드에서 실행이 됐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데, 그러려면 제가 프린트를 한번 오버라이드 해가지고 어떤 스레드에서 뭐 코드는 간단합니다. 메시지가 들어오면 거기 뒤에다가 현재 스레드의 이름을 한번 찍어주는 거죠. 이 상태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것들이 다 같은 메인 스레드에서 출력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건 뒤쪽에서 알려주는 건데, 어떤 코르틴에서 찍힌 건지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실행하는 옵션에 JVM 옵션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런 값을 넘겨주면 어떤 코르틴에서 찍은 값인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메인 스레드에서 모두 실행되었고, 코르틴 1번, 2번, 3번 3개의 코르틴에서 실행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코르틴 3개를 만든 겁니다. 첫 번째 코르틴은 런 블러킹에 의해서 코르틴이 만들어졌고, 이게 코르틴 빌더지 않습니까? 첫 번째 코르틴은 런 블러킹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코르틴은 이 코르틴 아우터를 출력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코르틴은 이 두 번째 런치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세 번째 코르틴 세 번째 런치에 의해서 만들어졌죠. 그래서 총 3개의 코르틴을 만든 겁니다. 이까지는 좋은데, 이게 뭔가 중지되거나 재개되는 느낌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럴 만한 게, 제가 딜레이라든지 뭐 다른 함수를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아까 딜레이를 한번 여기서 호출해 보겠습니다. 딜레이를 약간 줘보겠습니다. 10ms인데 딜레이를 치는 순간 여기 뭔가 마크가 생겼고 서스펜드 펑션 콜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 함수를 호출하면 이 코르틴이 일시 중단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딜레이라는 함수가 서스펜드 펑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역시 아우터가 찍혔고 A가 찍힌 다음에, 아까 같은 경우에는 A가 다 찍히고 B가 찍혔는데, 이번엔 A가 한번 찍힌 다음에 B가 다 찍히고 나서 다시 A가 찍힙니다. 그러니까 A가 한번 찍힌 다음에 딜레이가 실행됐을 때 이 코르틴이 중단된 겁니다. 중단되고 B로 넘어간 거죠. B로 넘어갔는데 B의 코르틴은 중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중단 포인트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B는 모두 다 호출이 되고 B가 다 실행된 다음에 A가 실행된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한번 사이좋게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실행이 될 수 있게 한번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딜레이를 여기 코르틴 B에다가 한번 붙여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 A 코르틴이 한번 실행된 다음에 일시 중단되고, 다시 일시 중단된 상태에서 이제 B 코르틴이 실행되고 다시 또 중단이 되고,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서로가 서로를 출력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결과가 나왔는데, 먼저 아우터가 먼저 찍히고, 이 부분도 보시면 이게 런 블러킹이 있고 런치가 있어서 이 코르틴 A가 제일 먼저 찍힐 것 같은데 또 그렇진 않죠. 그래서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이 런치라는 거는 코르틴이 실행되기 위한 스케줄링이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런치를 해놓고 먼저 이제 코르틴 아우터가 먼저 출력되는 거죠. 출력된 다음에 그 다음에 A가 실행됩니다. A가 실행된 다음에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이 딜레이는 일시 중단 함수입니다. 그래서 일시 중단 함수가 호출되기 때문에 서스펜드 펑션 콜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코르틴은 잠시 중단됩니다. 중단된 다음에 다시 그 사이에 B가 실행되는 거죠. B도 실행했는데 B가 다시 또 일시 중단하니까 또 다시 A가 실행되고,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시 중단 함수가 정말로 일시 중단을 일으키고 다시 재개가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뭐 뒤에는 좀 더 자세하게 하겠지만 베이직스에서 이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한번 해보고 오늘 베이직스를 완료하려고 합니다. 네, 이제 서스펜드와 리즘 체험까지 했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